잘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 KBS가 이 연휴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마련한 아세아 선수권대회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이요. 네. 또 이제 분주히 집을 떠나서 고향에 도착하셔가지고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TV 앞에 계실 텐데요. 네. 그렇겠죠. 오늘 두 번째 시간. 예. 지난 시간에 천을평 구단과 이시다 구단의 바둑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창호 사단과 고바야시 구단 간의 격돌이 되겠습니다. 고바야시 구단은 NHK배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사단은 국위 KBS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일전 대단히 흥미로운 한 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의 바둑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같이 감상을 하시기로 하죠. 네, 대국장의 지금 모습입니다. 기록에는 하나 사치코 구단, 초단이죠, 여류. 이창호 사단 왼쪽에, 그리고 고바야시 구단 오른쪽에 지금 일어나서 인사를 나누고 바둑통의 뚜껑을 덮개를 열었습니다. 이창호 사단의 흑번입니다. 그리고 고바야시 구단의 백번. 이창호 사단은 뭐 요즘 파죽지세죠. 금년에 42연승을 거둠으로써 대단한 그 연승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고바야시 구단도 최근에 성적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고바야시 구단은 금년 31살이죠. 이창호 사단의 첫 점은 화점이었습니다. 고바야시 하면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기사가 둘이 있는데 현재 기성 명인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는 소림 광일 구단. 네, 지난 후지수배에서 이창호 사단과 또 대국을 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나온 이 고바야시 구단은 그 아웃벌이 됩니다. 말하자면 후배죠. 요즘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지난번 그 고바야시 구단은 고바야시 세이치고 이번에는 고바야시 사토루라고 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고바야시 구단 하면은 지난번에 그 고바야시 구단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아닌가 하면서 TV를 보면서 얼굴이 다르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이시죠? 이름이 좀 다르죠? 네. 우리 승준선 씨가 아주 정확하게, 저는 1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잘 집어내셨습니다. 자, 이창호 사단, 화점과 소목. 그래서 중공식 보석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흑의 굳힘이 조금 특이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고바야시 구단, 지금 대국을 벌리고 있는 고바야시 말고 큰 고바야시 구단이 즐겨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림류라고 하는 이명이 붙어 있기도 하죠. 흑이 굳히고 백이 큰 자리에 간 것은 뭐 당연한 보석의 흐름이고, 흑도 여기서 날일자로 걸쳐갑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두시더라도 이렇게 판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흑이 날일자로 걸친 점으로는 오른쪽에서 걸치는 방법도 종종 있고, 또 과거에는 오른쪽에서 걸치는 예가 많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넓은 쪽에서 걸쳐서 유연하게 두는 스타일이 많이 유행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은 3, 3으로 받고 흑이 1, 2, 2전 하게 돼 있는데 백은 여기서 역으로 변 쪽을 중시하고 나갑니다. 이창호 사단이요? 얼굴에 여드름이 아주 많이 났죠? 네, 금년에 15세입니다. 표정이 없기로 15세. 또 그렇습니다. 유명하고요. 15세답지 않은 듬직한 모습이고요. 네, 이창호 군의 나이만 생각하고 덤벼 들어갔다가는 다 큰 코 다치죠. 당연히 흑은 3, 3을 차지할 것이고 여기서 백이
붙였습니다. 흙이 넘으면은 백이 호국으로 젖히겠다 하는 뜻인데 물론 그렇게 두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이창호 사단이 장고하고 있죠. 장고를 하는 건 좀 더 다르게 두려는 생각이신가 보죠? 아, 예, 그래서 역시 그렇게 예. 두었습니다. 둘 다 정석의 한 흐름인데 이쪽을 잠깐 보시죠. 예. 여기서는 뭐 이와 같이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젖힐 것이고 같이 젖히고 끊고 있고 축이 되면 몰겠죠. 현재 축머리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축의 성립이 되는군요. 네. 이렇게 축이 성립이 될 경우에는 역시 백이 좀 넓다. 그래서 역으로 지금 이창호 사단이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흙이 축이 유망해야 됩니다. 뭔 뜻이냐 하면은 끊고 백이 이렇게 있는 버팀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흙이 축머리가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정석인데요. 이 모는 축이 성립이 되죠. 네. 축이 불리하면 물론 흙이 이와 같은 수를 쓰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백으로서는 이런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럼 귀를 다 주고 네. 외세를 얻자는 그렇죠. 그런 수인가요? 귀는 물론 백차지가 됩니다만은 빵 따는 위력도 대단히 크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가쓴다든지 하면 이 한 점도 아직 들뜬돌이 돼서 어쨌든 상대방의 주문을 벗어나자 하는 그런 암중 모색인데 여기서 새로운 변화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백이 끊거나 있거나 하질 않고 이쪽에서 모는 수를 썼습니다. 이게 새로운 수인데 옛날에 우리 TV 바둑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수인데 옛날에 이렇게 둔 바둑이 한 번 있다고 그러죠. 이것은 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백이 젖혀서 흙을 조이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끊는다든지 하면은 위에서부터 조여서 흙이 똘똘 뒤로. 뭉치죠. 예. 이렇게 돼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외세를 갖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이 두긴 둬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이게 끊었습니다. 이창호 사단 다운 두터운 수인데 글쎄요 이것은 백도 이렇게 두어서 외세가 상당히 그럴듯한데요. 흙이 손을 뺄 수가 없죠. 손을 빼면 일단 회돌이로 똘똘 마른 다음에 이런 정도까지 듣게 될 가능성이 있죠. 흙의 모양이 포도송이 같은데요? 그렇죠. 바둑은 이렇게 뭉치면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창호 사단이 이렇게 참아뒀네요. 참아둔 수로는 이렇게 모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10중 8구 제1감은 몰고 싶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지금은 모는 수가 좋지가 않은 거죠. 몰면 백이 이어준다면야 흙이 이익이죠. 이어준다면야 이렇게 했을 때라도 이익인데 여기서 이걸 이을 바보는 없습니다. 몰면은 백이 반대로 이쪽에서부터 몰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쪽을 따면 역시 같이 몹니다. 이렇게 같이 몰아서 결국은 흙이 패를 하긴 좀 어려운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두든지 간에 그렇죠. 흙은 외세를 뺏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이걸 따내면 이쪽을 역시 몹니다. 여기를 따내면 또 같이 몹니다. 있는다고 볼 때에 백이 여길 이어만 두더라도 흙은 전체적으로 뭉친 모습이죠. 물론 귀의 흙은 한 10여 집 납니다만 백의 외세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싫어서 아마 참아둔 듯 싶습니다. 이렇게 참아뒀죠. 이렇게 참아두니까 큰 자리 여기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뭔가 백이 좀 넓어 보이는 포진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끄는 점으로는 좀 모양은 우스꽝스럽지만 빈삼각으로 나가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럼 백은 역시 이렇게 장문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우선 이 큰 자리를 흙이 먼저 차지하면은 이 백의 외세가 반감되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진이었습니다. 네, 우선 전문 기사의 그 맹점이 이런 빈삼각을 두기가 좀 싫은 거죠. 이렇게 두고 이와 같이 된 뒤에 발빠르게 백이 큰 곳을 차지해서 자 흙이 여기서 어떻게 이제 전단을 구하느냐인데 뭔가 둬야 됩니다. 두지 않으면 이 부분에 백이 하나 더 지켜서 아주 입체적인 백의 모양이 생기죠. 자 과연 다음에 어디를 착수할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곳인데 다음 수를 보시죠.
자, 거기를 바로 끊어오네요. 뭐 미지근한 술은 두기 싫다. 이창호 사단이 여기서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 끊는 점은 되게 바라는 바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몰겠죠. 그쪽에서. 다음 수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찾아내실 수 있겠죠. 그 빵 때리면 정말 30집 아니라 한 60집 가치는 있겠죠. 만약에 상대방에게 맞는다면요. 뭐 한 300집이라고 봐도 과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그건 뭐 안 낼 수가 없죠. 한 번 더 밀었습니다. 흙은 요속이기 때문에 나가서 살려야 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끄는 이상엔 뭐 당연히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백은 쭉쭉 밀어서 힘을 들이지 않고 세력이 위쪽이, 생기네요. 위쪽이 강화되기 때문에 네.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흙이 진행이 석연치 않아요. 흙이 쭉쭉 늘긴 했지만은 근거가 없는 미생마 아닙니까? 이쯤에서는 이제 백도 하변을 지켜야겠죠. 거기가 허술하니까. 백이 손을 빼면은 지금 지킨 자리에 바로 한밭 왼쪽, 한밭 왼쪽에 흙이 두 관으로 침입하게 되면은 속수무책이 되죠. 그래서 지켰습니다. 자, 여기서 이 넉점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물론 뭐 쉽사리 공격될 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흙으로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창호 사단의 평상시 기풍으로 볼 땐 이렇게 직접 끊어서 도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은 뭔가 초반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일단 하나 들여다본 것은 백의 형태를 우형으로 만들자 그런 뜻이죠. 네, 그렇게 놓고 점잖게 한 칸을 띄웠습니다. 네, 한 칸을 띄었는데요. 지금 흙이요. 네. 그 띈 수를 하나 밀어두는 건 어떤가요? 밀고서 띄는 거는요. 밀 중앙으로.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는 수는 백의 날일자도 상당히 돋보이죠. 미는 수는 백이 2단 젖혔을 때 흙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이 2단까지 안 젖히고 수주로만 둬도 백진이 점점 집이 되니까 그것이 싫다 하는 얘기겠죠. 네, 뭐 그냥 한 칸만 계속 뜁니다. 한 칸 뛰면은 대개의 경우 80점짜리 수는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긴 바둑을 만들자 하는 뜻이겠죠. 네, 지나가는 길에 또 한번 들여다보고 네, 그 장면에서는 뭐 이을 수밖에는 없겠죠. 역시 이어야 되겠죠. 자, 흙이 끊어옴으로써 중앙의 백의 세력은 어느 정도 지웠는데 그 반면에 좌상 일대의 백 세력이 또 불어나서 포석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두 기사가 다 같이 나란히 9분, 8분 고바야시 구단이죠.
이 고바야시 구단은 지난번에 2회 동양증권배 국제대회에서도 일본 대표로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신춘대국 때 아마 초대를 해서 바둑을 한 수 선보인 기억이 나는데, 네, 백이 두 간 벌린 자리는 아주 큰 자리죠. 넓은 곳이 많은데 왜 여기를 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은 그쪽에 백돌이 놓여야만 위에 흑 7점에 대한 공격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맛보기죠. 흑이 높게 걸쳤습니다. 높게 걸친 수 자체도 이 중앙의 백세력을 의식한 수죠. 자, 이쪽을 잠깐 보실까요? 네, 이 점으로서는 사실 흑이 이 부분에 토치카를 형성하는 것도 대단히 좋아요, 백이. 근데 약간 뒷문이 열려 있고 흑이 이 자리에 놓일 것 같으면 이 중앙의 말이 거의 연결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백이 이쪽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백이 둬야 됩니다. 여기 흑돌이 놓여 있을 때 손을 빼면 이렇게 침공을 해서 이 백 전체가 두 집 나고 살기가 바쁜 돌이 되죠. 이 돌 자체, 이 점 자체가 크니까 백이 이렇게 둔 겁니다. 훗날 백이 이 부분에 한 수 더 가수를 한다면 제법 큰 집이 나죠. 이제는 흑도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쳤고, 여기서 이렇게 받았네요. 보통 그 정석을 보면 이렇게 받는 것이 알기 쉬운 그런 진행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이런 정도로 흑이 두어서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백도 부담스러운 곤마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싫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공을 했고, 여기서 흑이 양걸침을 했습니다. 양걸침을 하니까 이렇게 두고 나가고 갈라쳤습니다. 이것은 양쪽을 무겁게 해서 공격을 하겠다 하는 뜻이죠. 여기서는 이제 흑이 이와 같이 두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를 두는 수는 이렇게 막는다든지 또는 아래로 내려쓴다든지 해서 어느 한쪽이 크게 들어가겠죠. 직접 여기를 이렇게 두어서 있게 되면 끊어가지고 한바탕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뭔가 여기서부터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국 장면을 보실까요? 네, 역시 그쪽을 백이 붙여나가는군요. 양쪽을 무겁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거기는 뭐 안 설 수가 없죠. 자, 우선 공격의 주도권은 백이 잡고 있습니다. 흑이 여하의 두 곳에 미생마를 수습하느냐. 네, 거기를 직접 두어서 끈차고 하는군요. 백의 응수를 묻는 겁니다. 백은 위나 아래 어느 한쪽을 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느 쪽인가를 이을 수밖에 없죠. 백의 입장으로서는 어느 쪽을 잇는 게 유리할까요? 이 두 가지가 다 있겠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하려면은 아래쪽을 잇는 것이고, 네. 또 강공책을 쓰려면 위쪽을 잇는 것인데, 두 기사의 모습이죠. 고바야시 구단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쪽을 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사자, 대국 당사자의 기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타협하는 기풍이면은 아래쪽을 이을 것이고 그럴 텐데, 여기서 장구하고 있죠. 자, 이창호 사단의 모습을 보면 뭐 도대체가
전혀 표정이 없죠. 근데 볼만한 수는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구단도 인상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그 고바야시 세이치 구단과는 달리 이 고바야시 사토 선수는 그 성격도 아주 좋고 그 대인 관계도 아주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원만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번 대국이 끝나고서도 우리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중국 선수들과 같이 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그런 아주 좀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들 그렇다고 하던데요.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 몇몇 기사들하고는 친분을 돈독해 하고 있죠. 네, 결국은 아래쪽을 이었네요. 아래쪽을 이면 당연히 흙은 위를 끊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선수로 한 점을 빵 따내서 여차하면은 패로 안영을 확보하는 그런 여음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를 이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 그 질문을 하셨는데 이쪽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서 위를 잇는 수도 물론 있습니다. 위를 이으면 당연히 흙은 이쪽을 끊겠죠. 이렇게 끊고 백은 어느 쪽인가 밀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밀던가 이쪽으로 밀던가 두 가지가 있겠는데 밀어 올리는 쪽을 살릴 겁니다. 이쪽으로 밀어 올리면 일단 여기를 하나 젖혀서 네, 이렇게 하면은 잊고 나서 버티겠죠. 네, 물론 여기에 단점도 있고 가령 백이 이런 정도 한다면은 이 석점은 탈출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 되지만 이것은 귀도 좀 문제가 됩니다. 가령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늘기만 해도 백도 안녕이 없어요. 여기를 막으면은 흙이 거꾸로 젖히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 바로 이쪽부터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 나올 때 네, 여기서부터 젖혀서 네, 이렇게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되나요? 그때 이제 이렇게 여기 젖히고 네, 뛰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백은 한 수 더 가일수를 해야 살죠. 이렇게 귀를 가일수해야 되는데 아직도 맛이 좀 있어요. 이 석점은 아직도 맛이 있고 또 버린다 하더라도 이쪽이 강화되면은 이쪽 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쪽인가 밀어 올리는 쪽을 살리게 되겠죠. 백이 이쪽을 밀어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쪽을 밀어 올리면 여기를 젖혀서 역시 이렇게 할 때 이런 정도로 내려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백이 이렇게 해서 우선 귀를 안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맛이 있죠. 붙이는 맛도 있고 뒷문도 열려 있고 이것도 흙이 싸워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은 안전한 길을 택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변화가 됐죠. 단수 치고 따내고 몰았습니다. 이렇게 몰고 흙은 여기에 한 칸 띄워서 우선 털을 잡았습니다. 자, 이래서 이쪽 전투는 일단 낙이 됐고 거기를 걸쳤죠. 걸치어서 나리자를 받아야 될 것이고 다음에 백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집을 장만하면서 이 6점에 대한 공격을 노릴 것 같습니다. 흙이 빨리 수습하려면 이 나리자를 먼저 붙여 넣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으면은 간단히 수습은 되는데 그것은 백이 뭐 양걸침을 한다든지 하는 바둑이 되겠죠. 네, 아직도 이쪽이 조금 불확실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어깨를 짚는다든지 하면은 공격받을 여지가 다소 있죠. 그래서 아마 견실하게 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백은 이와 같이 두겠죠. 자, 여기까지 돼서 이제 상변이 일단 낙됐는데 네, 단순하게 달아날 것이냐 패싸움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흙의 선택의 기로입니다. 실전을 보시죠. 자, 이창호 사단이죠. 이창호 사단은 국내에서 그 기록 갱신 그 뭐라 그러죠? 네. 뭐 최다승, 연승 최연승, 최다대국 또 뭐 최연소 하여튼간 신기록 제조기라는 별명을 네, 그런 말이 그렇죠? 나올 만하죠.
네, 일단 상변을 방치해 놓고 아래쪽을 뛰어 들어갔는데 네, 그것은 아마 폐감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네요. 네, 원래 그 자리는 흙이 지금같이 뛰어든 급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먼저 두면은 백이 어느 정도 당하게 돼 있죠. 상변 쪽은 백이 한 수 더 둔다 하더라도 흑마를 잡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우선 더 나갔습니다. 네, 지금 두고 있는 코바야시 구단은 지난번 제1회 때 결승에 진출한 기록이 있죠. 네. 그래서 그때 결승에서 다케미야 구단에게 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이 고바야시 구단은요, 사실은 이 대회에 나올 수 없는 분이었는데요. 전년도 그 NHK 준우승자인 오다케 구단이 이 대회를 포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으로 전년도의 준우승자인 지금 그 고바야시 사토루 구단이 대신 출전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오다케 구단이 출전을 했더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분이죠. 네, 오다케 구단이 나왔다면 네. 우리 이창호 사단이 오다케 구단과 일전을 벌이겠죠. 네. 네, 일단 팩감을 하나 던져서 흙에 백의 응수를 묶고 나서 본격적인 패싸움을 걸었습니다. 네, 위쪽을 끊어서 백이 따내고, 자, 이건 상당히 값어치가 큰 패입니다. 흙이 백을 따내면은 자체가 안정이 되고 상당히 큰 거죠. 어디를 팩감을 쓰느냐? 사전 공작입니다. 미리 패를 써놓고 여기를 침입했으면은 백이 안 받을 공산이 있죠. 이렇게 꽉 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리 했기 때문에 이교환을 한 만큼 백이 손해죠. 네. 이제는 백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흙이 뭐 이런 패를 쓴다면은. 지금 안 받으면 손해가 큽니다. 이 장면에서 안 받을 경우에 역시 흙이 둔다면 이 정도인데 보태 준수를 두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흙이 밀어 올렸고 백감으로 백은 호구를 쳐서 받았고 다음에 따냈습니다. 굉장히 값어치가 큰 패인데 이게 누가 이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백도 여기 패를 썼어요. 약간 손해지만 따내고 그리고 거기를 또 따냈습니다. 흙도 아직 패가 있습니다. 이렇게 젖힌다든지 하는 패. 여기서 물론 이곳을 젖히면은 패감은 많이 생기지만 끊어서 흙두점이 완전히 잡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런 손해 패를 쓰긴 좀 어렵겠죠. 확실히 못해주는 수네요. 그럼. 예, 이건 뭐 저 패를 이긴다 하더라도 백이 여기서 네. 득을 많이 봐서 흙이 이런 손해 패는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따라서 흙이 둔다면 뭐 이렇게 젖히는 패. 흙도 별로 뾰족한 패가 없어요 지금. 네. 젖히는 왜냐하면 패 중반 정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큰 패감이 없죠. 네. 물론 이제 흙이 여기를 두어서 이쪽을 두 번 둔다면은 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흑말이 백말을 잡고 살아가니까 네. 흙도 마음이 편한 거죠. 네. 자, 이창호 사단 지금 계속 숙고하다가 역시 여기를 젖혔습니다. 네. 아래로 젖혀서 패를- 아래로 젖힌 수가 수순이에요. 여기를 만약 막는다든지 하면 이젠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이쪽에서부터 젖혀서 네. 어떤 수가 있습니까? 여기를 끊으면은 이게 꽉 이어서 이건 흙이 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백이 수부족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사실 먹여치고 몰아버리면 연단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백도 이렇게 막아서 버티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응수를 한다면 후퇴를 하지 않나 싶은데 후퇴를 할 것이냐 이쪽을 이을 것이냐 선택의 기로입니다. 어떻게 뒀을까요? 네, 고바야시 구단 지금 손을 턱에 괴인 채로 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사단이 걸어온 패감에 대해서 응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지금 벌어진 패를 백이 진다면은 백도 별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을까 생각하는 건데 뭔가 좀
만만치 않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 패가요? 승패와 직결되는 그런 큰 패가 되나요? 아니면 그렇죠. 일단은 서반에 네, 그 형세의 우열을 가름할 만한 큰 패입니다. 네. 안팎으로 따져서 엄청난 패죠. 흑이 이 패를 이기고 지는 차이는 뭐 줄잡아 약 한 30집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큰가요? 자, 이창호 사단은 아직 7분의 여유가 있는데 고바야시 구단의 경우는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숙고 끝에 백의 착수는 후퇴해 둔 거죠. 역시 거길 당해서는 못 견디겠다 이렇게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따냈습니다. 이 패를 흑이 이긴다면은 뭐 흑이 한 10집 가까이 나고 살죠. 네. 그리고 백넉점이 잡혀있는 흑 한 점이 기동하는 뒷맛이 강력해집니다. 반대로 백이 이기면은 귀의 백집이 한 20집 가까이 날 거고 흑은 또 미생마가 될 거고 따라서 그 자체로 30집 값어치는 충분하다 이거죠. 그럼 백보다는 흑으로서는 꼭 이 패를 이겨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네요. 예, 그렇죠. 백은 다음에 별로 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는 흑이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어제 바둑을 둔 그 이시다 구단도 그랬지만 오늘 바둑을 두시는 그 고바야시 구단도 네. 그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죠. 전혀 경직돼 있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죠. 네. 속기를 많이 둔 탓도 있고 예. 바둑은 이 평정심을 찾아서 평상시의 마음으로 두어야만 좋은 수들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패감으로 그 어깨 짚은 수를 두었는데 이거야 뭐 받을 수가 없겠죠. 받다 보면 한정이 없으니까 손을 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쪽을 잠깐 보시죠. 여기서 백이 패를 쓴다면은 뭐 이런 데 붙인다든지 이런 데 두는 절대 패는 있습니다. 근데 이 패는 일단 흑이 하나 받겠죠. 그리고 백은 이 패를 때리게 되는데 흑은 계속 여기에 패감이 있습니다. 뭐 이런 데 붙이는 패. 백도 악수패를 쓰면 흑도 악수패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붙인다든지 뭐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어차피 이곳에 패감이 있기 때문에 패를 백이 이긴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패를 썼고 흑은 여기서 불청을 하고 이걸 따내겠죠. 따내고 이제 이렇게 막는 그런 내용의 바둑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흑이 좀 시원스러워졌죠. 여기 빵 따내게 되면은 다음에 이렇게 기동하는 수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 넉점이 오히려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백집이 거의 초토화가 된다고 봐야겠죠. 물론 백도 여기를 힘차게 막아서 이쪽과 이쪽 귀에 대한 공격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막아도 흑은 뭐 이런 정도로 밀어 올리고 이렇게 한 칸 뛰거나 할 때 벗어나서 뭐 둘 수 있는 바둑 같습니다. 큰 손해는 아니니까 이렇게 두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어떤 내용의 바둑이 될까요? 대옥 장면을 보시죠. 이창호 사단이죠. 이창호 사단이 작년에는 2회 호지집에 출전을 해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국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나 이번에는 단연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네, 백이 막으니까 아래쪽에다 붙여서 좌우를 연결하자 이런 작전으로 나오는데 글쎄요, 조금 어떨런지요? 그것은 좀 백을 두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흑이 붙이는 한 수로 해서 양쪽의 말이 확실하게 연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예, 백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젖히고 나오니까 잘 연결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 밀어오죠. 네, 이것은 뭔가 백의 주문대로 흙이 더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자칫 잘못하면 엮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창호 사단이죠. 변함없이 꽉 담은 입에 지금 수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두 잔머리를 맞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느는 한 수가 아닌가 싶은데, 뭔가 만만치 않다 하는 표정이죠. 네, 거기 이제 와서는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꼬부린 수가 대단히 두터운 수예요. 그 수를 당하게 돼서 뭔가 흙이 석연치 않습니다. 자, 이쪽을 보실까요? 계속 지금까지 빠른 템포로 두고 있던 이창호 군이 장구하고 있는데, 네, 이 붙여넣은 수가 조금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의외로 강수였어요. 당연한 수겠습니다만, 흙이 둔다면은 이렇게 일단 해놓고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둬서 살아야 되는데 귀를요. 그럼 여기를 나와가지고 예, 막을 때 이렇게 바로 끊어버리면은, 바로 끊는 수가 네. 성립이 되나요? 바로 끊으면은 응수가 난처합니다. 이쪽을 몰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늘어가지고 이 중앙말이 워낙 크니까 예. 결국 흙이 둔다면 이쪽에서 하나 몰아놓고, 네, 여기를 이 석점은 요석이니까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이 자체가 기분이 나쁜 모습이에요. 나중에 치중을 한다든지 하면은. 예, 그리고 우선은 이렇게 나릴자 정도로 두겠죠. 나릴자 정도로 두면 흙도 벗어나야 되는데 이쪽을 벗어난다든가, 예, 뭔가 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치중해 놓으면 훗날 기분이 아주 나쁜 모습이에요. 이거 막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먹여치고 몰아놓으면 흙이 뒷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생사가 걸립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기분이 나쁜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서 역시 이 부친수가 좀 기분에 치우친 수였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친수로는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밀어 올려서, 예, 이와 같이 둘 때 역시 이런 정도로 벗어나는 길이 최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귀의 흙집도 적지 않고, 실전과 같은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시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더 밀었죠. 쓰고 여길 꼬부리니까 이걸 뒀습니다. 백이 아래쪽에서 벌어가면서 흙도 하는 수 없이 중앙을 꼬부리고 말았어요. 네, 여기 끊겨서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은 잡아서 손실이 크죠. 그리고 여기를 끊어버릴 것 같으면 사활도 문제가 됩니다. 백이 여기를 끊는 수는 이렇게 일단 하나 먼저 몰아놓고 호구 쳐서, 예, 이것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귀가 확실하게 살아있고, 이 중앙은 이쪽 호구 치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안형이 풍부하죠. 그래서 백으로서는 일단 한 점을 잡았는데, 자, 흙이 공배를 이어봐도 별 소용이 없어요. 여기 이어봐도 백이 이런 식으로 마감만 두면은 전체가 미생마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중앙으로, 예, 거기를 하나, 예, 이렇게 일단 두었죠. 예, 끊고, 자,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귀에 여기까지 흙이 날일자로 굳혀 있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백집이 되어 버렸네요. 아직도 좀 맛은 있어요. 물론 여기를 이렇게 두는 맛은 있지만은 그건 훗날 얘기입니다. 중앙이 급해지니까 백이 차단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꼬부려서 두지 않나 싶은데 어떻든 여기 패싸움에서 이겨서는 흙이 편해졌어요. 바둑이 도처의 보가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거에 여기서 당해서 바둑이 역전된 감이 듭니다. 이 중앙 대마가 근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또한 그렇죠. 요속이기 때문에 살릴 수밖에 없어서 이런 큰 대가를 치른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지금 날일자로 굳혀져 있는 흙이 예. 백이 패감으로 2번 써서 잡은 모습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바둑이 뭔가 흙이 힘을 내야 그리고 될 또 아직 이 그런 흙말도 느낌이죠. 불안한 모양이에요. 네. 자, 지금 계속 장고 중입니다. 어떻게 중앙을 타게 할지 궁금한데 이창호 사단이 중반에 지금 시련기를 맞이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지만은 이창호 사단과 바둑을 둬본 사람들은 워낙 표정이었기 때문에 바둑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창호 군의 표정이 무표정이라 오히려 그 상대방이 당황을 한다는 거죠. 흙이 빠져나갈 곳은 거기밖에 없죠. 꼬부리고 백도 늘었습니다. 늘어서 직접 공격을 하고 나서는군요. 이 장면에 와서는 백이 막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막을 자리입니다. 여기서 겁을 먹고 늘면은 그쪽을 뚫려서 중앙의 백의 두터움이 모두 소멸되기 때문이죠. 네, 일단은 하나 끊어서 중앙에 흠집을 남기고 봅니다. 자, 과연 어떻게 흙이 수습을 할까요? 네, 중앙으로 넣는 수도 뭐 절대점입니다. 이제 와서는. 여기서 101점을 잡으면 그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그것은 흙이 101점을 잡아봐도 별로 이익이 없어요. 흙이 101점을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백이 뒤로 그렇게 대단수를 되겠죠. 치나요? 네, 뒤로 단수를 치게 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죠. 네, 이렇게 잡으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렇게 몹니다. 그럼 여기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쪽을 들어가면은 따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옥집이죠.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밀어갑니다. 또 들여다보는 맛도 있고요. 네, 이게 밀어가면 한 칸 뛴다든지 해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좀 불확실해요. 여기를 두고 쌍립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또는 뭐 이런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서서히 중앙에서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이 한 점의 기동마저도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을 잡는 수는 좀 심약한 수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늘면 백도 같이 늘어야 예, 되고 백도 같이 늘었네요. 이렇게 두고 일단은 여기를 붙였는데 이 수가 아주 멋진 맥이에요. 예, 그 수가 좋은 맥조입니다. 백은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쪽을 젖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을 젖히면 여기를 끊습니다. 이렇게. 막 끊었을까요? 끊어와서 다음에 응수가 별로 없어요. 이걸 몰면은 이쪽으로 흙이 몰아가지고 이 넉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이으면은 늘어가지고 예. 뭐 이렇게 모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는 수는 역시 인 맛도 있고 또는 이쪽을
부터 되물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가 항상 선수니까 이 부분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렇게 되몰아서 따내면은 몰고 이으면은 그 다음 수는 호구 치는 수겠죠. 백의 모양이 아주 군색해집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수가 멋진 맥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붙이어서 백은 이렇게 늘게 될 것이고 다음에 흑은 여기를 이렇게 응수하는 정도겠죠. 그 응수하기 전에 여기를 하나 선수 활용을 했죠. 네. 이렇게 해놓고 지켰습니다. 이 수도 선수예요. 이 수의 손을 빼면 이렇게 놓아가지고 또 단점이 남습니다. 네. 위에서 몰면 이어가지고 양쪽에 단점이 남죠. 그래서 백은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겠죠. 이러면 대충 수습이 된 모습입니다. 흑은 여기 느는 수가 또 선수이기 때문에 늘면 건너붙이는 수가 남게 되거든요. 늘고 선수 한 집 벌고 중앙을 지키면 거의 수습이 된 모양인데 이제 이 중앙의 백의 두터움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다음 수를 보시죠. 과연 다음에 어디를 뒀을까요? 흑은 우선 살기 전에 귀에 방치해뒀던 곳을 막아서 선수로 하나 행사를 해놨습니다. 백은 빵 따냈죠? 거기까지 교환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을 열었습니다. 중앙을 넣는 수가 선수다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백이 보강을 하기 전에 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자, 중앙전은 여기서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흑은 수습이 됐고 백은 바깥의 선수로 흑두점을 차단해서 그런 대로 두터움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귀의 득점을 흑이 희생을 해서 아직 약간의 맛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조금 백이 우세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창호 사단이 앞으로 계속 힘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이창호 사단은 아주 우량하죠. 어릴 때 우량아 선발대회에 나와서 전국 2위에 입상을 했다는 경력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건강에 관한 아주 타고난 그런 소년이죠. 일단 바둑의 기사로서 구비할 만한 모든 3대 요건을 다 갖췄어요. 첫째, 건강해서 지구력이 있고, 다음에 좋은 선생 밑에서 수련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때이르게 입문을 해서 천성적으로 노력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밤 2시까지 공부를 한다니까. 지금이야 그렇다 치고 어렸을 때 국민학교 2, 3학년 때 또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다니까 천성적으로 선천적으로 바둑을 좋아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 정도에서 보류를 해놓고 아까부터 방치해뒀던 곳 여기를 늘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곳이에요. 늘어서 백의 응수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은 날일자로 씌웠군요. 날일자로 씌운 수는 그 한 수의 곳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밀어 올려서 백넉점을 거의 흑이 잡고 있습니다. 백은 이 넉점을 사석으로 이용을 해서 중앙을 좀 쌓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네요. 이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궁금합니다. 그로서는 자, 그럼 여기를 잠깐 보실까요? 도대우자 모습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를 왜 안 막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넉점이 연결이 되는데 왜 안 먹었을까? 예, 보통은 여기다 두는 게 상식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막 젖혀가면은 백도 골치 아픕니다. 일단 끊어 싸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서 이 두 점머리를 막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네.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조여서 수상전을 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여기서 이렇게 둬가지고 이와 같이 차단을 해도 이 두 점이 탄력이 있어가지고 간단히 잡힐 돌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이렇게 막겠죠. 막아서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있고 또 이쪽을 막아 올리면 이쪽 수상전하는 맛도 있고 백이 두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쪽이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별로 득이 없죠. 그리고 중앙의 백세력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일자로 해가지고 가볍게 포기하고 이와 같이 두어서 중앙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이. 포기할 건 일찍 포기한다 그런 뜻인가요? 네, 형세 판단에 밝으니까 예. 이거 고생스럽게 살려봐도 별로 득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4점을 포기한 값어치하고 이 2점을 잡은 값어치는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물론 자체로는 이쪽이 다소 크겠죠. 네. 근데 중앙도 이것이 백집이 된다면 엄청나게 큽니다. 이 공배가 모두 다 백집이 되니까 백은 결국은 두터운 길을 택한 거죠. 형세가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흙이 이쪽으로였습니다. 여기 이은수도 선수죠. 손을 빼면 역시 건너붙이는 수가 남게 됩니다. 예, 건너붙여서 이렇게 두면은 이와 같이 두는 방법도 있고 여기를 두는 수도 또 선수죠. 네,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밀어 올려 가지고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보강을 했을 때 치중을 했습니다. 자, 이 치중한 수가 멋들어진 수인데 아무것도 아닌 수 같지만 사실 노림을 품고 있어요. 기가 막힌 나중에 노림을. 이런 수가 있나요? 네, 물론 이제 백이 어떻게 받느냐죠. 예. 안 받았을 경우에 이런 수가 있죠. 안 받으면 물론 그렇습니다. 자체로는 이렇게 봐서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를 둘 것 같으면은 노림수가 있어요. 어떤 수가 노림이 있나요? 있느냐? 이쪽이 지금 살그머니 여기를 둬서 한번 응수타진을 하는 수도 있고 이쪽에 놔서 이에 나가서 살자 그러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어떻게 백이 응수를 합니까? 이렇게 두면 간단히 살죠. 이건 이제 우리 중급자 여러분을 위해서 네. 하나 몰아놓고 이렇게 두면 간단히 삽니다. 여기도 한 집이 나고 여기도 한 집이 그렇죠. 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놓으면 패는 되는데 네. 이 패를 치면은 이 백도 전체가 불안해지니까 이에 놓는 수가 탄력이 있습니다. 이 수가 탄력이 있어서 좀 골치 아프다 이거죠. 물론 밀고 들어가면은 자체로는 뭐 살 수가 없는데 이건 좀 또 탄력이 있습니다. 맞고 여기를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탄력이 생기는 모습이에요. 넘어가야 되는데 단수 치고 따내고 하면은 수상정도 복잡해지죠. 예. 이쪽하고의 좀 뭐 연관이 관계는 있죠. 있나요? 네, 가령 이렇게 달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때 여기를 하나 둡니다. 이건 가정이지만 막아야 되겠죠. 네. 끊어야 되겠네요. 네, 그 끊는 수는 이제 일단 보류해 놓고 네. 끊어 보시죠. 네. 여기를 끊으면은 자체로는 이렇게 해서 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보류해 놓고 이제 이쪽부터 둡니다.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둬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놓고 다음에 이때 여기를 하나 끊어둡니다. 아, 그쪽을 끊는 수가 잘 있네요. 보시죠. 그럼 이거 잡을 수밖에 없죠. 네. 그때 여기를 먹여칩니다. 따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죠? 뒤로. 이으면은 단수치고 이으면 이제 걸려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되면 바둑이 끝장이죠. 뒤에서 뒤에서 몰아서 뒤에서 잊지 단수가 못하죠.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전문기사 정도 수준이면 이런 수는 금방 변화는 뭐 다 읽을 읽고 수 계시겠네요. 있죠. 이 정도는요. 그래서 바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치중한 수가 뭔가 백의 응수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치중을 하니까 여기서 이창호 사단이 지금 그 수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으로서는 이렇게 후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뒷맛을 없애야 될 자리입니다. 네. 실전에서는 이렇게 두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실전에서 그렇게 젖혔네요. 이렇게 젖혀서 일단은 선수로 활용을 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쪽을 뒀습니다.
여기 하나 치중 한 수에 의해서 중앙말의 불안이 없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중앙에서 물론 여기 한 집이 났습니다만은 여차하면 여기 나와가지고 끊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끊으면은 네. 백이 이걸 이으면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넘는 날에는 대마가 무사하지 못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석점이 선수로 또 떨어집니다. 네, 이런 이제 그 흑이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정도 선에서 보류해 놓고 아까부터 노리던 곳에 놨습니다. 아예 중앙에서 수를 내자 하는 거죠. 네, 이게 급소예요. 이렇게 두면 안전을 한데 이것은 이쪽에 같이 붙여가지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아, 이 백이 갇힌 모양이 돼서 네, 수가 그렇습니다. 나겠네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젖히면 중앙은 살아오지만은 네. 예, 또 여기를 젖힌다든지 하면 상당히 집을 벌죠. 예. 그래서 이제 응수 타진을 한 건데 예, 이때 백이 여기를 두어서 그게 이 수단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나가서 이렇게 교환을 해놨는데 약간 손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쪽을 붙여내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이창호 사단의 완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승부의 고비입니다. 실전을 보시죠. 네, 백이 바깥쪽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2점으로 키웠죠. 백은 다음 한 수가 막는 수밖에 없을 듯 싶은데요. 예, 이렇게 되고 나면 흑이 2점 머리를 자청해서 얻어맞은 형국이 됩니다. 바둑 격언에 보면은 2점 머리를 맞지 말아라 했는데 이 고수가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2점 머리도 얻어맞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네, 끊고 나니까 백은 2곳에 단점이 생겼습니다. 당장 중앙에 백 2점 흑이 끊게 되면 사로잡히게 되겠죠. 네, 백은 그쪽을 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중앙전이 일단락됐습니다. 네, 여기서 흑이 약간 벌어들였습니다. 백의 두터움을 상당히 지웠습니다. 네, 아까부터 그 자리를 놓고 싶었죠. 네, 거기 상당히 큽니다. 엮은내기로. 네, 그 자리를 백이 두게 되어서 우화귀와 호응하는 백집이 제법 불어났습니다. 약 한 35집, 앞으로 40집 가까이 불어날 가능성도 있죠. 네, 한 칸 뛴 수. 지금 바둑이 약 100수 이상, 100여 수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자리가 여태까지 남아 있었다. 얼만큼 두 기사가 지금까지 접전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바야시 구단이죠. 빈 담배를 입에 물고 지금 장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나는 모습입니다. 네, 거기가 선수가 되는 곳이죠. 흑으로서는 뭔가 보강을 해야 됩니다. 호구 정도 치는 것이 정수인데 일단 그쪽부터 하나 끊어보는군요. 네, 살기 전에 하나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역시 호구를 쳤죠. 자, 이쪽을 잠깐 보시죠. 그쪽을
생략하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뭐 생략해도 잡히진 않습니다만은 보리하면 바로 끊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흙이 이쪽으로 몰면 살긴 삽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살긴 살지만은 선수로 한 점이 끊기게 되죠. 이렇게 하면 그만이지 뭘 그럽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는데 이건 두 점으로 키워버려서 네. 단수 칠 때 바깥에서 끊으면은 네. 대마가 횡사해버리고 맙니다. 이거 나가도 몇 발짝 못 나가죠. 이렇게 나가면은 몰고 장문이 돼버리죠. 나갈 때 씌우는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장문이 돼서 흑대마 전체가 잡힙니다. 따라서 흑이 호구쳐둔 것은 정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국면의 윤곽이 잡혀져 가고 있는데 여기가 아직 좀 큰 것입니다. 흑이 이렇게 막아놓는 날에는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선수기 때문입니다. 두 점이 들어가니까 이쪽도 큰데 여기 침입하는 수도 또 커요. 그래서 백이 한 칸으로 역시 이렇게 띄워서 지켰습니다. 자, 바둑이 지금 대단히 미세한데 적은 승부입니다. 백집이 줄잡아 여기가 약 40집 정도 됩니다. 중앙인 불확실하지만 10집은 날 거고 약 한 60집 정도. 백은 60집이 강합니다. 그런데 흑도 지금 집을 세어보면 여기 한 15집, 여기가 약 한 30집 정도 나고 흑집도 한 60집 정도. 집으로는 엇비슷한데 덤이 있고 중앙이 두터워서 조금 흑이 더 분발을 해야 될 그런 국세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여기를 하나 나왔죠. 이건 뭐 선수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백이 뭐 이쪽을 하나 둬야 될 것 같은데 거기를 두면 나중에 이쪽을 막아가지고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백으로서 여기 안 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까지 지금 됐습니다. 자, 이창호 사단이 과연 다음에 어디서부터 힘을 낼지 궁금한데 이창호 사단도 마쳐 읽기에 몰리는 듯 싶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군요. 그리고 뛰어들었습니다. 이거 좀 수가 성립이 된다면 대단한 강수인데 막는 정도로 뭐 별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막는 정도로도 뭐 특별한 수는 없지 않나 싶은데 막았을 때 젖혀오는 수는 없나요? 젖혀서 활용하는 수는? 일단 젖히면은 또 젖혀요? 또 젖혀서 강하게 버티겠죠. 강하게 버텨서 당장은 무슨 특별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막아두면은 보통인데 묘하게 뒀네요. 네. 막아두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 선수 활용을 해서 저기는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놓고 하나 막아놓으면 제일 확실한데 여기서 백이 엉뚱하게 뒀네요. 이건 좀 과수 같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여기를 하나 붙여놓고 밀어 올렸어요. 이건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여기를 막아놨으면 백이 한 10집 정도는 충분히 나는데 지금은 이거 못 잡는 날에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바둑이 좋은 바둑을 고바야시 구단이 여기서 뭔가 오버페이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창호 사단으로서는 절호의 찬스가 도래했습니다. 네, 거기에 한 점을 잡았죠. 자, 침공을 했을 때 백이 가장 쉬운 수로 중앙을 틀어 막아버렸으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어지러워졌어요. 거길 들여다봐서 그 상당히 두터워 보이던 백 세력이 많이 지워질 것 같습니다. 그쪽을 먼저 단수를 치네요. 받아주면은 오른쪽을 이어서 흑석점을 크게 공격을 하겠다 하는 건데 그걸 받아줄 리가 없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나죠. 두 점은 백이 기분 좋게 잡았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서로 2점씩 주고 받았는데 지금의 빵 따냄은 30집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창호 사단입니다. 백이 거북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60집에 해당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60집의 가치는 없을 것 같고, 자, 뭐 눈빛이 별로 표정은 없습니다만은 속으로 예리한 수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구단은 제한 시간을 다 썼고요. 네. 이창호 사단은 1분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두 기사가 다 같이 이창호 사단 마지막 1분을 소비하면은 30초 이내에 한 점씩 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미뤄볼 때는 아직도 변화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 바둑이 오래 갈 듯 싶습니다. 네, 기분 좋게 하죠. 네, 거기 흙이 호구 쳐놓고 보니까 백이 한 10집 이상 날 자리가 거꾸로 흙집이 많이 났습니다. 네, 백은 물론 이 넉점을 살아오는, 지금 살렸죠? 넉점을 연결해오는 즐거움은 남았습니다만은 백이 얻은 것보다는 흙이 얻은 것이 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바르고 막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안심하고 손을 뺄 수가 있었던 거죠. 일단은 도전머리죠. 젖혔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될 자리죠. 백이 맞고 또 보강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흙이 유일하게 보강할 수 있는 수단이죠. 이럴 때 호구를 쳐도 잘못 치면 안 됩니다. 아래로 치다가는 끊겨버리죠. 자, 이래서 또 커다란 바꿔치기가 일단 나게 된 모습입니다. 짜고 했는데 우선 흙은 선수로 하나 몰아놨죠. 지금이 답입니다. 지금 몰지 않으면 나중에는 백이 안 받을지도 모르죠. 네, 이연수 밖에 넣고 그리고 나서 차단을 했습니다. 뭐 수순에 빈틈이 없죠. 네, 호구 치는 수도 되게 선수가 됩니다. 거기 손을 빼면은 백이 호구 친 자리로 흙이 넘어서 상하가 완전히 연결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놓고 일단 호구를 쳤군요. 이제부터는 끝내기입니다. 자, 끝내기에는 뭐 이창호 사단이 스승인 조훈현 구단보다도 더 일가견이 있다고 할 정도로 빈틈이었기 때문에 이창호 사단의 끝내기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네, 이제 와서는 반상 최대의 것입니다. 100도 넘고 싶은데 넘으면 바로 흙이 끊어서 다음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붙여서 흙의 응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100이 넘었을 때 흙이 끊어오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쪽을 잠깐 보실까요? 네, 바로 넣으면 이렇게 끊어서 다음에 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모는 수는 내려서 가지고 뭐 기불단수란 말이지만 이쪽과 이쪽에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백이 싸우려면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되는데 밀고 나가서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네, 여길 두면은 한 점이 크게 잡히겠죠? 네. 네, 두 점머리를 젖히면은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몰아놓고 네, 바로 이렇게 끊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는 뭐 이쪽부터 이렇게 젖혀서 나가더라도 네, 도저히 당장은 수가 안 나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붙여본 겁니다. 네, 여기를 붙였을 때에 만약에 흙이 이런 정도로 받아준다면은 하나 늘어놓고 네, 이와 같이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넘을 수도 있겠죠. 이제는 끊어도 두 점을 미리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아래로 연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응수로 타진을 한 건데 예, 아주 가장 실속 있게 이선으로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선으로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백이 위에서 두었고 젖혔고 몰았습니다. 예, 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두 점머리를 두드렸고 호구를 쳤습니다. 네, 손쉽게 이쪽이 파가 되고 아직도 중앙에 맛이 있어서 바둑은 대단히 적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끝내기 승부인데 어떻든 예측 불허예요. 이쪽 방향에서 이 교환이 그래서 흙이 상당히 이익을 받기 때문에 조금 흙이 유망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인데 두 기사가 나같이 초읽게 몰려있기 때문에 승부는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 종반전을 감상하시죠. 네, 그곳은 항상 백의 권리죠. 흙이 손을 뺄 것 같으면은 잡히가 됩니다. 말이. 자, 그렇게 해놓고 네, 그리고 좌상귀에 일선으로 내려섰는데 물론 그 점도 선수입니다. 네, 어느 쪽이든지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중앙에 섰습니다. 네, 중앙에 좀 집을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인데 이창호 사단 뭐 침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는 길에 넘자 하고 한 칸 뛰어봤습니다.
자, 차근차근 지금 바둑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중앙 방면이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이제 서서히 국면에 집 차이, 집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백이 호구 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력한 끝내기죠. 자, 거기를 젖히는 수도 뭐 흑의 권리죠. 백이 손을 뺄 것 같으면 대마가 위험해집니다. 어떻게 백이 수습할 것인가. 물론 대비책은 다 준비가 되어 있겠죠. 백이 빈 삼각으로 묘하게 이었는데 그 수가 정수입니다. 오늘 바둑은요, 어제 바둑과는 달리 전투도 많이 벌어지고요. 대마가 살기도 하고 또 바꿔치기도 일어나고 시청자분들로서는 아주 재미 만점인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네,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일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프로 기사님들은 이 속기 바둑에서는 저렇게 어려운 변화는 피해가면서 쉽게 두시는데요. 오늘 내용은 어려운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참 많은 그 바둑 수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관전용으로는 아주 만점짜리 바둑입니다. 또 두 기사가 아직 나이도 젊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한 치의 양보가 없이 전투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도처에서 그 파상적인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창호 사단의 그 바둑 스타일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네, 오늘은 상당히 그 물러서지 않고 예. 오늘 이창호 사단이 초반에 그 좌하귀 변화에서 직접 끊어가지고 미생말 만든 것이 다소 부담스러워서 조금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이 바둑이 지금까지. 근데 상변의 백의 진영에서 뛰어들어갔을 때 백이 약간 좀 동문서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흑이 정과를 올려서는
흙이 유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주 그 예측불허의 승부입니다. 차이라는 것이 아주 극미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끝내기의 솜씨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겠습니다. 네, 그 자리가 급서져 허구되는 곳이 급서다 하는 격언이 있듯이 다목적인 점입니다. 중앙 두 점을 살리는 맛을 보면서 또 그 오른쪽에 105점을 끊는 그런 뒷맛을 노리고 있는 거죠. 네, 백이 호구 친수는 올바른 응수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상귀에 한 점을 이었죠. 거기 뭐 안 이어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고 계실 분도 있으시겠네요. 네. 그런가 하면 백도 왼쪽에 득점으로 이었습니다. 당장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흙이 다 놓고 따라하는 얘기죠. 자, 이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흙이 여길 이었습니다. 이걸 당장 안 놔도 이상은 없는데 거길 놓지 않을 것 같으면 다소 뒷맛이 있죠. 어떤 뒷맛이 있나요? 뭐 여기 끊는 수가 우선 선수니까 그리고 이렇게 건너붙이는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건너붙이는 뒷맛 또는 이런 쪽으로 이 붙이는 맛도 있고 이렇게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하는 것처럼 건너붙인다면 흙이 여기를 응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어서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으면 또 선수로 한 점이 잡히는 맛도 있고 뒷맛에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장면에서는 또 이쪽을 하나 들여다보는 그런 노림수도 있습니다. 이으면은 하나 끊어가지고 여기를 둬야 되는데 나중에 이쪽이 막히게 되면은 놓고 따야 되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맛 좋은 곳을 흙이 두었고 백도 여기를 이렇게 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수가 되는 곳이에요. 여기를 두지 않을 것 같으면은 흙이 이와 같이 있거나 뭐 받아야 되겠죠. 이쪽 방향에 응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끼워 조여 가지고 흙수도 매수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렇게 이어서 이제 응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정도로 받아놓으면 보통인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걸 받은 수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아마 끝내기를 겸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잔 끝내기만 남아 있습니다. 잔 끝내기가 남아 있는데 이창호 사단이 빈틈없이 끝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창호 사단이 그 역전의 승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지금 많은 수순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둑은 305수까지 진행이 돼서 이창호 사단이 행운의 반집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밤늦은 시간이죠. 그래서 긴 끝내기 수순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그 승패가 확인되는 계가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네, 예로부터 반집은 운이다. 운이 따라야 된다 했죠. 기성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오청원 구단이 말하기를 한집 빠는 실력이지만 반집은 운이다. 물론 반집승을 확인하고 두텁게 끝내기를 해서 양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초읽기에 몰리는 속기에서는 특히 반집은 운이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창호 사단이 오늘 바둑은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중반까지. 한때는 그 백이 우세가 돋보였었죠. 우하귀의 흑넉점이 백에게 완전히 들어가서는 흑이 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때 들었었는데 승부수를 던진 그 상변의 이창호 사단의 승부수에 고바야시 구단이 약간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냉정하게 응징을 못해서 상변이 모두 백집이 부서지고 흑집으로 화해서는 다시 역전의 그런 모드인데 그래도 아주 적은 승부였죠. 네, 지금 국면을 보면 거의 이제 다 끝나갑니다. 거기 놈으로써 이제 공배를 메꾸고 있죠. 150수 이후부터는 두 기사가 다 같이 30초 초읽기에 몰려서 악전 고투로 두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끝내기에 빈틈이 없었던 것으로 미뤄봐서 두 기사의 기량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연전에 치루어졌던 응창길의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는 공배를 하나하나 메꾸는 것도 다 집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사이좋게 하나하나 메꿔 나가야 되는데 현대 그 응창기식 룰 외에는 공배는 뭐 어느 한쪽이 메꿔도 관계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두 기사가 공배를 메꿨고 자, 나란히 지금 집을 져가고 있는데 네, 305수를 진행했으니까 반상의 집이 양쪽을 합쳐도 뭐 한 40집이 내겠습니다. 자, 확정이 됐습니다. 흑은 19집 그리고 백은 10석집이죠. 그래서 반면으로 흑이 6집을 남겼습니다. 정말 운명의 반집이네요. 네, 그래서 덤 5반을 제하고 아슬아슬하게 흑이 반집을 남기는 이창호 사단의 역전보였다. 후반에 힘이 돋보인 한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이래서 이창호 사단이 2회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지난 후지스배에서는요. 네. 그 고바야시 고이치선 그 구단에게 반집 패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고바야시 사토르 그 구단에게는 반집 승을 하는 정말 운명적인 그런 바둑을 네, 스릴 넘치는 바둑을 늘 둬주는데요. 잘 둔 한판이라고 봐야겠죠. 예. 자, 그래서 1회전이 마쳐지고 내일도 역시 1회전을 방영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밤 중심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